네, 김현규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 검토 중에 좀 의문이 드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지금 시즌별 기획 공연, 그리고 또 아침을 여는 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토요 가족음악회, 지금 예산이 2억 7천, 그리고 1억, 그리고 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6회를 했는데, 뭐 멀지만 가야 할 그 길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61명, 그리고 또 아침을 여는 음악회 추진 실적이 관람객이 51명, 76명, 67명. 대극장에서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관람객 수 아닙니까? 네, 좀 대극장에 치고는 적은 인원입니다. 네. 그럼 거의 뭐 두 줄도 네. 안 차는 관람객이 온 건데 네. 굉장히 적자가 될 만은 하고, 또 방금 1억을 들여서 지금 뭐 6회 공연 뭐 이러면 회당 2천만 원을 들여서 하면 인당 뭐 거의 20만 원이 넘는 행사 비용이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역 예술인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이픈도 그렇지만 뭐 하이픈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유튜브로 찍어서 아니면 또 영상 제작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성이 좀 필요하고 홍보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이 어떻게 되죠? 이게 작년도에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에는 대책이 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홍보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 장르나 이런 분석들이 부족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단 사실 문제점이 재단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금 대중적인 콘텐츠로 인해서 콘텐츠로 재단 자체를 좀 알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뮤지컬 장르, 그 다음에 연극 장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장르와 다양한 그 장르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연들을 하고, 의원님이 또 지적을 해주신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는 공연들을 적극 검토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리모델링 일정이 아직 조금 불투명해서 저희가 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저희가 이제 보강을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질의사항은 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더 늘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또 적어서 올해 어떻게 하실지 여쭤봤는데 홍보 방안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홍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 자체를 알리는, 콘텐츠를 알리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요. 지금 SNS 어떻게 강화하실지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SNS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회원수가 한 400명인데 지금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SNS 어떤 걸 말씀 주시는 거죠?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회원수들을 좀 저희가 회원수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오프라인 저희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일단 시민들을 입소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세계 합창 경연 대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좀 들어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 지금 세입 세출 2022년도 본예산 내역서에 59쪽 보시겠지만 세계 합창제 시상금이 8천만 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업무 교류 협약서에 포천시장상, 포천시의회 의장상 등 시상금 지급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연 운영 방법, 거기에도 포천시장상 시상금 2천만 원, 시의장상 1,000만 원,
그리고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상금이 포천시장상이 얼마인 거죠? 2천만 원입니다. 네. 그럼 시의장상은 얼마인 거죠?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시상 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총 상금에 대상 1,400만 원.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저희가 후원이고요. 문화재단이 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공연장이나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체는 K코랄 사단법인에서 그 이제 연구비 형태로 해서 지휘자에게 30%를 좀 지급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한테 70%가 시상금 중에 그걸 70%가 뭘 하는 연구비죠? 지휘자의 연구비입니다. 어떤 연구비요? 이제 음악이나 이런 활동이나 그 합창에 대한 그런 어떤 활동과 어떤 합창에 대한 연구죠? 그 합창단 예산이 지금 네. 2,400만 원에 나갔는데 연구에 대한 뭐 목적 사업비 아니면 뭐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연구비라고 나가면 저희한테 주시는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시상금이 8천만 원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라 5,600만 원 시상금 그리고 또 2,400만 원이 연구비로 작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방금 후원금이라고 하셨으면 저희는 상금으로 후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정 후원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지정 후원했는데 다른 곳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큰 틀로 그냥 후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제가 다시 네. 한번 그 저희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후원이라고 만약에 말씀 주시면 지정 후원하면 그곳에만 지정 기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곳에 사용이 되면 이거는 환수하셔야 돼요. 네. 네. 환수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시상금에서 보면 이거 다 지금 결제가 된 서류잖아요. 이 사항도 알고 계셨던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 관례적인 사항이에요? 시상금을 하는데 30%뭐 연구비로 지출되게끔 하는 게 이게 맞는 사항이에요? 통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사항이 나온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과 계약은 하지 않고 협약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요청이 어떤 요청이죠? 지휘자의 연구비로 시상금을 따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그에 대한 있습니다. 요청서 있으세요? 요청서는 없고 그 공고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거 네. 자료 요청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게 통상적인 관례가 아닌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제를 하셨다는 게 저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휘자의 그 연구비가 그 시상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그 해석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산서에도 저희한테 보고를 안 주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거에서도 뭐 예산 계획에서도 뭐 어떤 연구를 한다는지 뭐 이러한 내용조차도 없는 상황에다가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